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실용영어 훈련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오른쪽 영어 테스트 대비가 있고요. 영어 테스트 대비는 이제 6학년 아이들 수업이고요. 여기 실용영어 훈련 영상 보시면 이쪽에 스피킹 어법 훈련 이렇게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훈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화면에다 이렇게 여기다 띄우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요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리스닝, 스피킹 훈련하는 겁니다. 단어도 외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운 뭐 이렇게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문장들 쭉 있는데 여기 단어들 같은 거 이렇게 재편집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단어들 이렇게 crazy, lose, 이런 식으로 그날 영상을 통해 배웠던 단어를 이제 큰 소리로 여기한테 이제 팀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 외운 팀은 제가 50포인트를 줍니다. 세 팀을 나눠서 외우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수업 시간에 외운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온라인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보캐블러리 그걸로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예. 3월달에 방편성이 다시 되면요. 네. 시간 지금 에이스는 안 옮길 것 같은데. 안준이는 그냥 그죠. 아니 반편성이 아니라 그 3시 그대로. 예. 예. 그러면은 그 클래스가 예. 아이들이 좀 조정이 되는 거죠? 그 5학년 해야겠지만 5학년 학생들이 맞습니다. 이제 조금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5학년 학생들 이제. 그러면 3월달부터 여기 잠깐 나오는 교육비 수납체계 변경이 온라인상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온라인으로 좀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아직 예 오시면 해드릴 죄송합니다. 변경이라고 써있어서 예 오늘 저희가 아닌 거죠? 예. 아니요 그 변경이 저희가 이제 3개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 분들 월급을 제때 딱 챙겨드리려고 연체가 되면 저희가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금을 안 드리면 바로 그만두거든요. 진짜로 바로 굿바이.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굿바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통 어학원에 대부분 3개월치로 하는 게 강사 월급들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꼬박꼬박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3개월을 먼저 분기를 3, 4, 5, 6, 7, 8, 90, 1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변화가 생기면 중간에 그럼 학원법에서 그냥 뭐 나를 그만두신다 그대로 환불해야 됩니다. 교육법에서. 근데 보통 예. 일반 학원들은 다 머슬인데 3개월로 내는 데는 별로 없는 못 봤거든요. 어학원들은 보통 대부분 영어학원들 원어민 있는 학원들은 거의 다 3개월입니다. 한 달로 하면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빵꾸 나면 바로 교육청에 신고하거든요. 알짜로 없이 그냥 바로 전화합니다. 예. 저도 누나가 있어서 다 보내보는데 3개월을 한꺼번에 내는 데는 없는 네, 저희 학원이 연체율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머님들은 잘 내시고요. 40% 정도 된다 연체율이. 그래서 생각보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사장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좀 강사를 고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만간 고용할 계획이거든요. 6월, 7월쯤 예약을 해놨습니다. 강사 목동 대체 SLP라든지 그런 저희 지인들이 있는데 뭐 지인들이라고 해서 월급 안 주면 계속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 수납 체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분기로 지불하게 되면 혜택이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이? 예. 먼슬리는 안 되고 무조건 3개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운영상 저희는 이제 밀려도 둘이 하다 보니까 그냥 에라 디야 하고 그냥 밀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하는데요. 저도 옛날에 학원 강사 오래 했거든요. 제가 근데 강사 밀리면 강사 다 크거든요. 옛날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게 애가 없는 싱글들은 좀 우리 있게 있는데요. 아이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일주일만 밀리면 바로
파스타 쓰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이 다 고액이에요. 일반 저기 학원하고 다르게 저희는 교포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체계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수년간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저희가 큰 사고를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중에 혹시라도 그만두시거나 그럴 경우는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환불해야 됩니다.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또 어머님들은 이제 알리지만 중간에 또 신입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달부터 그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3, 4, 5니까 4월에 오면 2달치만 되고요. 5월에 오면 1달치만 됩니다. 분기별로만 이렇게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보려고 계속해서 실력은 물론 새로 오신 학생들은 이제 아직 뭐 더 가르쳐야 되지만 지금 뭐 현서라든지 연재연중이라든지 언어와 같이 좀 공부를 오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저희 기준인데요. 또 다른 학원과 또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뭐 관록할 정도로 뭐 다 알아듣고 저희랑 의사소통 다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저희는 너무 기쁘죠. 영어를 할 때 다 영어 되고 또 문장 스피킹 훈련 같은 거 시키면 아이들이 이제 영어 문장을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계속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한국에서 영어 실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리딩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리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딩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 저희가 독해 훈련을 시킵니다. 고학년 독해 훈련 한국식으로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입시에 맞춰서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책을 즐겁게 영어 책을 즐겁게 읽는 그런 학생이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학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카페 글도 올리고 지난 시간에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영어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만약에 혹시 어머니께서 붙잡고 영어를 시키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원서 책에 대한 즐겁고 재밌는 원서책을 찾아 읽도록 해주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사실 숙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서점에 가셔서 네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라. 읽으면 내가 5,000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사탕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꼬시든지 아니면 또 저한테 말해서 포인트를 줘라. 뭐 50포인트씩 줘라. 이러면 또 애들이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저한테 부탁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책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저한테 뭐 특별 포인트를 달라. 제가 100포인트씩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서점에서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니까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조금씩 해주시면 사실 그게 진짜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다른 건 학원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학원에서 참 해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책을 저희가 좋아하게 하기는 참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핀란드처럼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고 네가 원하는 책 읽고 우리가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가면 좋긴 한데 아직 그런 수업을 저희가 할 역량이 못 돼서 일단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좀 그런 만약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시키고 싶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대로 애를 이렇게 우리나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붙잡아서 단어 외우게 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좋아하는 영어 책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이 가장 영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로 이 크라센의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남캘리포니아 명예 교수고요.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언어 학에서는 넘버원으로 알려진 교수님이신데요. 예, 크라셀의 읽기 혁명. 원서로도 있고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저도 물론 읽어봤고요. 굉장히 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어 책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보면 막 자기 경험담을 써서 막 재밌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나는 영어 하나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하루에 뭐 벽을 보고 8시간 동안 말했더니 갑자기 영어가 터지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영어 이게 인기가 많죠. 베스트셀러.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제2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교수니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훈련, 그거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의 결론이 뭐냐? 읽기다. 읽기. 근데 읽기인데 어떤 읽기냐? 이 내용의 이 책의 그냥 요지는 딱 이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책을 읽는 학생이 자신의 존재마저 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가 읽는 책에 푹 빠졌을 때 그때 영어가 된다. 영어 책을 읽을 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몰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영어가 뇌 속으로 들어간다. 하고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그래서 읽기 혁명.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오직 읽기만이 영어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완벽하게 그거에 제가 동일하지 않는데요. 일정 부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영어를 공부했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 결국 읽기입니다. 결국 읽기, 어느 정도 말하기, 쓰기가 뭐 듣기가 어느 정도 늘어도 결국은 읽기로 가게 되는 것이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읽기와 보기거든요. 읽기와 보기인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읽기죠. 아이들이 이제 재밌는 즐거운 책에 빠져드는 것.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영어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감을 제대로 된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되게 졸립니다. 진짜 졸립니다. 저는 보다가 막 졸았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익사이팅한 건 없어요. 그냥 그 데이터예요. 쫙 데이터. 교수예요. 논문이에요. 논문. 보면서 그렇구나. 결론은 그냥 읽기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예. 한국 사람들도 얘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 얘도. 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말을 자꾸 틀리면 이렇게 뭔가 소위 말하는 쪽팔리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한국 사람 같으면 이 말하기가 잘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우리나라 읽기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와 그런 위주보다는 학습적인 위주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집을 풀다가 막 본인을 잃을 그런 학생 없지 않습니까? 막 독해 문제집 풀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독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걸 이 책에서 첫 키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영어책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 그 경험을 하게 해줄 때 영어가 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반편성이 있을 예정이고요, 어머니. 그래서 6개월마다 또 있습니다. 학년별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새 학기에 맞춰서 한 번씩 이렇게 반편성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 커리큘럼 저희가 한 2년 정도 개발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쭉 이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